안녕하세요, 준혜 서재입니다. 오늘은 종이책 이전에 어떤 책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야기는 스튜어트 켈스의 더 라이브러리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초창기 책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고대 국가에서는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뼈와 나무 껍질, 상아, 돌, 대나무처럼 주변 환경에 좌우되는 재료들이었죠. 기원전 4000년에서 3500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점토로 된 판에 쐐기 문자를 새겨 넣은 다음 햇빛에 말리거나 구워서 보존했습니다. 최초의 책은 재산 소유권이나 거래 내용을 기록해서 약속을 지키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건데요. 남아있는 점토판을 보면 대부분 누가 무엇을 소유했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불했는가를 기록한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점토판에는 이런 내용 외에도 문자가 발명되기 훨씬 전부터 전해지던 서사시와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최초의 점토판들은 서로 다른 모양으로 책의 종류를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 사각형은 재무회계, 원형은 농사기록인 시기죠. 또 당시에도 손에 잡히는 크기의 판형이 있었습니다. 이런 진흙판들은 가죽 주머니나 상자에 보관해 놓고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읽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고대 이집트에서 기원전 3500년경에 파피루스 식물로 만든 종이를 발명합니다. 종이를 의미하는 영어 페이퍼가 파피루스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하죠.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를 엮어 밧줄이나 보트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파피루스는 두루마리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파피루스에 글을 쓸 때에는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자세에서 치마를 무릎 사이에 단단하게 펴서 일종의 책받침으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파피루스를 놓았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제작할 때의 역할 분담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컨대 리브라리는 작가의 원고를 필사하는 필경사였고요. 리브라리올리는 복사본을 장식하거나 제목을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또 비블리오 페지는 페이지의 여백을 맞추고 긴 나무 막대기를 양 끝에 붙여 제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이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함이나 벽감 또는 카푸사라고 하는 상자에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이 파피루스 종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 많은 기록을 남길 수 있었고요. 이것이 고대의 학문과 도서관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다음으로 파피루스를 대체하는 용지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양피지입니다.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용지는 크게 양피지와 벨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조 과정이 다를 뿐 재료는 동일합니다. 양 한 마리당 2절지 크기의 양피지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서기 천년경 보통 크기의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 수십 마리에서 많게는 수백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한 예로 1000페이지 분량의 성경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250마리의 양이 필요했죠. 양피지는 파피루스보다 글을 쓰기에 훨씬 용이했습니다. 또 반복해서 접거나 펴도 손상이 덜 갔고요. 습기에도 강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양피지는 파피루스 두루마리와 달리 양쪽 면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장을 엮을 수 있었기에 작은 공간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책자 형태로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를 일컬어 코덱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비로소 10m 안팎의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가며 읽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원하는 페이지나 구절을 바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목차와 색인, 쪽번호처럼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이 코덱스를 통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죠.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S. 로이스는 코덱스가 중세 암흑시대에 탄생한 두 개의 중요한 혁신적인 발명품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다른 하나는 등자이죠.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 하나의 코덱스 필사본을 만드는 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필경사 대다수가 노예였던 반면에 중세의 필경사는 자유민이나 수도승들도 있었고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